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자세, 척추 건강과 경혈지압, 음양오행과 오장육부.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양오행과 오장육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물리치료과의 이상설입니다. 음양오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녹아 있는 것들이 바로 음양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양오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우리 몸에도 오장육부가 다 음양오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양학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명리학, 또 풍수지리, 한의학. 명리학, 여러분들 뭐 가끔 보는 사주 보는 거 있죠. 사주, 그죠? 사주 보는 거. 사주팔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주는 4개의 기둥, 그래서 연, 월, 일, 시 이렇게 하는데, 연, 올해가 경자년이죠. 이렇게 두 글자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두 글자씩 두 글자씩 두 글자 이렇게 하니까 8글자죠. 그래서 사주,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나 팔자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사주는 못 고쳐도 뭐 팔자는 고칠 수 있다 이런 말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사주나 팔자나 같은 말입니다. 그걸 합쳐서 우리가 사주,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풍수지리 이런 것들도 뭐 명당 자리가 어떻다, 뭐 대통령이 나오면 뭐 산소가 어떻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풍수지리. 또 하나는 이제 한의학입니다. 한의학. 그래서 한의학이 제일 먼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가 또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각 대학교에 막 이렇게 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명리학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사주.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데서도 이렇게 과가 신설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 세 개를 합쳐서 동양학이라고 할 때 이 바로 뿌리는 태극 사상입니다. 태극. 태극 앞에 이제 또 무극이라고 있어요. 극이 없는. 거기서 이제 태극 우리 태극기 하잖아요. 그죠? 태극. 태극기입니다, 이게. 그 태극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음양이고요. 음양에서 또 갈라진 것이 오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태극기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3태극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것이 있다가 또 태극이 이제 2개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빨강하고 파랑. 근데 여기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점. 그죠? 점. 이것이 이제 변화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태할 때 이게 클태자도 되지만 콩태자도 됩니다. 콩태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리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콩 이름 중에 서리가 내린 후에 수확한다 그래서 서리태입니다. 그래서 이 태자가 콩인데, 콩은 끝에 여기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변화를 상징한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없어져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빨강과 파랑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괴가 8개 이렇게 괴가 있었어요. 8괴라 그러죠. 8괴. 이것도 이제 빼서 지금은 4괴로 돼서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태극기 모양도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극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8개 있다가 이제 뭐 급하면 빼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만 놔두고. 이것도 3태극이었다가 뭐 태극기 모양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궤도 이제 막 바뀌었죠. 그죠? 궤도 막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이 지금하고 틀리잖아. 그죠?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태극기 그리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평상시에.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주는 음양의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은 하나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누고요. 음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뭐 남녀의 생식기 모양을 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거 큰 것이 양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음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중에서도 양 중에 이게 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나누면 이쪽이 양이거든요.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입니다. 그럼 양 중에 양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자 중에 남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남자인데 약간 여자 같은 성격이 있는 거죠. 그죠? 걔는 남자긴 남자인데 약간 좀 뭐 세심한 면이 있어. 다소곳해 뭐 약간 여자 성격도 있어. 이런 것들이죠. 이건 이제 음이 기본이죠. 음이 밑에는 다 음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자 중에 천상 여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여자인데 조금 남자 기질이 있어. 선머스마 같아.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자지만 기본은. 요걸 나타낸 것이 바로 사상체질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마의 뭐 사상체질,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태양, 요 남자 중에 남자 이게 태양입니다. 남자인데 약간 여자 성격이 있다. 소음인이에요. 여자 중에 여자 이 태음인입니다. 여자인데 약간 남자 같다? 예를 들면 이게 소양인이에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속합니다. 태양인도 있고 태음인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오장육부로 나누면 폐가 크고 간이 약하다, 작다 이렇게 해서 폐대 간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보기도 해요. 또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키는 작지만 강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태양인에 속합니다. 또 소음인은 비장이죠. 비장이 작고 신장, 콩팥이 크다 그런 얘기예요. 콩팥이 크다는 것도 강하다 이런 거는 콩팥은 이제 뭐 정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정력이 강하고 또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소화는 조금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소음인들이. 그 소양인도 좀 거꾸로예요. 신장은 약하고 비위가 강해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보면 항상 비위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게 들어있어. 군것질을 잘하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주로 보면 그죠. 이게 자꾸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방에 보면 항상 군것질 할 게 있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특히 보면. 근데 또 여자 중에 이건 이제 태음인이죠. 모든 걸 다 이제 폐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태양인하고 폐가 약하고 간이 튼실하죠. 이런 분들은 술을 드셔도 밤새 술을 드셔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등치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몽구 회장님이라든가 또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은 이제 태음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거든요. 술 먹으면 술값 잘 냅니다. 이런 분들이 남의 얘기 잘 들어줘요. 그래서 고민이 있고 인생이 괴롭다 태음인을 찾아가면 돼요. 태음인 찾아가서 술도 얻어먹고 얘기도 하면 잘 받아주고 술값도 계산해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또 그대로 또 올라가요. 그대로 이렇게 그죠? 두 개씩 또 그대로 올라가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밑에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대로 올라갔고 그죠? 요거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고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고 요거도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고 또 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도 또 뭐가 있겠어요? 이 상태에서도 양과 음이 있겠죠. 그죠? 또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그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이렇게 해서 8개의 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8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못을 나타냅니다. 이건 불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벼락, 이거는 바람을 나타내고요. 이건 물을 나타내고 이건 산을 나타내고 그 다음은 땅을 나타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 없어도 돼야 될 것이 있잖아요. 급하면 그죠? 하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연못 일단 없어도 되겠죠. 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죠? 천둥, 바람 이런 거 없어도 되겠죠. 일단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산 없어도 되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건 하늘을 나타내요. 하늘. 하늘에 뭐가 있어요? 불기운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건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건 땅입니다. 땅. 곤이라 그래요. 곤. 이건 이예요. 흩어질리. 그래서 이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손이라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리는 거죠. 이게 불입니다. 불.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겠죠. 물. 그죠? 물은 가운데가 물살이 셉니다. 가장자리는 약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는 불이 있고 땅에는 물이 있다. 이것이 태극기예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있으면은 왼쪽이 양입니다. 오른쪽이 음이에요. 그래서 남자들 절할 때 왼손이 올라가게 해서 절을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올라가서 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절할 때. 그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고 또 위에가 양이겠죠. 그죠? 밑에가 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왼쪽에 있으면서 위에 있잖아요. 그럼 불이 있고 땅은 음이니까 오른쪽에 있으면서 밑에 있죠. 물이 있고. 태극기 원리입니다. 그럼 태극기 언제든지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북극에서 북쪽 우리는 이제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위에서 보면 지구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쪽은 꼬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얘는 또 반대로 돌리겠죠. 그죠?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삼택은 어떻게 나왔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늘을 보면 무지개가 있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죠? 근데 이렇게 찍어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세 개가 제일 보이겠죠. 이것을 여기다 넣어놨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극기 언제든지 그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데 이거 잘 못 그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태극기는 되게 역동적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고요. 여기에 이제 오장육부가 얹혀져 있는 겁니다. 폐, 대장, 심장, 소장, 심포, 삼초, 간담, 신장, 방광, 비위 이런 것들이 얹혀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 사상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이라는 놈은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양이라는 놈은 발산을 해요. 그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앙은 이제 머물러 있죠. 그 남자는 발산의 양이기 때문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다 써요. 남자들은.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질이. 여자는 저장하고 수렴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돈 있으면 자꾸 저금을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뭐가 있으면 장롱 속에다 집어넣어 놓죠. 그래서 음은 또 이제 우리가 천지인으로 따졌을 때 하늘이고, 그죠? 태양은 발산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이거 지구고, 이건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태양, 지구, 달 이렇게 해요. 태양은 빛을 발산하고, 달은 머금고 있고 그러죠. 양이 낮이고, 음은 밤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행에서 많이 하는 것은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나와서 목하고 화는 양이고 토는 머무는 거예요. 중앙에. 그 다음에 금하고 수는 음에 속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고. 그래서 이제 절할 때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들은 양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으려고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그것이 상투입니다. 상투. 상투를 그냥 트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내 몸의 안테나. 그 다음에 갓을 써서 넓게 만들죠. 그래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생식기에 가둬놓고 빠져나가지 말라고 발목에다 댄님을 묶는 겁니다. 그 문화입니다. 그게 동양 문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마 폭을 옛날에 칠폭이라서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 여기 땅의 기운들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슴에서 묶고 빠져나가지 말라고 가슴에다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뭐 다 아스팔트 문화고 그래서 땅의 기운을 받기가 쉽지 않겠죠. 나라도 이제 동양은 양이고요. 서양은 물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음입니다. 뭔가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신을 이렇게 나누죠. 베풀고, 그죠? 동양 정신. 중국은 자기네들이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양은 음을 지향하고, 음은 또 양을 지향해요. 쉽게 말하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밸런스를 이것도 맞추는 거죠. 밸런스를. 그래서 동양 사람은 양이기 때문에 음을 지향해요. 그래서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사람을 부를 때 손을 안으로 말아서 불러요. 이렇게 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으로 말잖아요. 이건 음이잖아, 그죠? 근데 서양 애들은 어떻게 불러요? 하늘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그건 양이잖아요. 자기네들 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은 돈을 셀 때 안으로 말하십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음이죠.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밖으로 세요. 돈을 셀 때. 손 꼽을 때 어때요? 동양 사람은 1, 2, 3, 4 이렇게 손을 꼽아. 이거 음이잖아요. 양인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이렇게 펴니다. 1, 2, 3, 4, 5 이렇게 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여자는 하늘을 보고 누워서 떠 있어요. 남자는 엎드려서 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동물에서도 짝수는 음이에요. 홀수는 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돼지 족발 몇 개입니다. 돼지 족발이 발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말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 돼지는 이제 짝수로 돼 있기도 하고 음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좀 찹니다. 음이기 때문에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 돼지고기 먹을 때 약간 차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 먹는 술은 좀 따뜻한 소주가 어울리겠어요? 차가운 맥주가 어울리겠어요? 따뜻한 약간 더운 소주가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돼지고기 먹고 체했을 때 또 뭐 먹습니까? 여러분들 순댓집에 가면 나오는 거. 새우젓이죠. 새우젓. 돼지고기 먹을 때 반드시 새우젓이 나오는 거고 새우젓 찍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술 먹을 때는 차가운 맥주보다는 약간 따뜻한 소주, 열이 있는 소주가 어울리고요. 근데 닭, 오리 이런 날개 짐승들은 우리 몸의 36.5도보다 좀 높아요. 한 40도 정도 돼요. 온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름에 복날에 삼계탕 드시잖아. 그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름은 겉에는 덥지만 속은 어때요? 지하는. 차갑죠? 시원하죠? 겨울은 밖에는 춥지만 지하는 따뜻하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여름에는 겉에는 덥지만 속은 차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날에 차가운 걸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걸 먹습니다. 그래서 삼계탕, 옛날에 뭐 보신탕도 먹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삼계탕 위주로. 그래서 삼계탕에도 또 좀 더 따뜻하기 위해서 인삼 같은 거 넣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닭, 오리는 약 한 온도가 4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따뜻한 음식이니까 술을 먹을 때는 약간 시원한 맥주가 어울리겠어요? 뜨거운 소주가 어울리겠어요? 닭고기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주로 맥주하고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맥이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돼지고기에는 삼겹살에는 소주, 치킨에는 맥주.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드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차가운 사람은 좀 따뜻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좀 뜨거운 사람은 약간 좀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겠죠. 잘 모르면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름에 좀 시원하게 먹으라고 오이 나오잖아. 오이. 그죠? 오이 안에 뭐 반찬으로 들어있는 오이 안에 넣는 게 뭐예요? 부추잖아요. 부추. 부추는 내 몸을 자꾸 부추킨다 그래서 부추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음식이에요. 부추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탕 먹을 때, 흑염소 먹을 때 부추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월담초입니다. 월담초. 월담. 담을 넘어서라도 뜯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또 정구지라 그러죠. 경상도에서는 정구지. 정력을 오랫동안 지속시킨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정구지. 경상도에서는. 그래서 한의학 용어로는 기양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양초. 양기를 붙어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오이는 좀 차죠. 그죠? 시원하고. 그러니까 오이 안에다가 부추를 넣어서 이렇게 오이 소배기로 먹는 거예요. 그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끓여서 먹으면 돼요. 나물 같은 거 다 데쳐서 무쳐서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차가운 것은 좀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뜨거운 것은 좀 그 열을 빼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음식들은 다 끓여서 데쳐서 이렇게 먹는 이유입니다. 그게. 뭐 나무도 이제 소나무는 양이고 그래서 소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자라죠. 양이기 때문에. 참나무는 음이고 이 사이를 삐집고 나오는 것이 이제 층층나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의학은 음입니다. 동양 의학은 양이고요. 통합의학은 이제 서양 의학, 동양 의학을 같이 통합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또 혈기, 또 기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혈기가 왕성하다. 그죠? 혈은 피거든요. 이건 음입니다. 기는 양이에요. 그 기는 보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경락, 경혈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해부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의학 하시는 분들은 의학으로 안 치는 거죠.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맨날 피 검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양 의학은 피가 이제 중심이고 음이기 때문에 동양 의학은 양이기 때문에 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맥을 잡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한의원 가면 손목 부위에 진맥을 이렇게 잡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얼굴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이 코를 중심으로 위에는 양, 얼굴만 따지면 코를 중심으로 밑에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니까 우리가 음으로 조화를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 위에는 짝수는 다 음이라 그랬잖아요. 콧구멍 2개잖아요. 양이니까 이 인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에는 양이고 이 밑에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음을 지향한다 그랬잖아요. 눈 2개잖아요. 귀 2개잖아요. 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근데 이 밑에는 음이기 때문에 다 양을 지향해. 입 하나잖아요. 생식기 하나잖아요. 항문 하나잖아요. 그래서 음양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인중은 뭐야? 사람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과 음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상을 볼 때도 인중을 보잖아요. 인중이 깊고 길어야 오래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통로기 때문에 통로. 양과 하늘과 땅의 통로기 때문에 그 인중을 한문으로도 사람 인자, 가운데 중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장육부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오장육부. 그죠? 그래서 장은 음입니다. 장, 오장육부 할 때. 육장육부라 그러기도 하고 장은 음이에요. 부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담이 같이 가거든요. 간담. 우리 음양오행할 때 간하고 담을 같이 봐요. 그 다음에 비장하고 위장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그놈 참 비위가 좋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비위가 같이 갑니다. 간은 차 있죠? 여러분들 뭐 식당에 가면 간 나오잖아. 그죠? 차 있는 것은 음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음은 저장하고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차 있어요. 근데 담은 어때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이란 주머니에 놔두거든요. 근데 소화를 할 때는
담즙액이 나와요. 담즙이 분비를 한단 말이에요. 즉 발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양이고 부입니다. 비위도 마찬가지죠. 비장은 차 있어요. 근데 위는 비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양이고 부라 그래요. 그래서 오장육부 또는 육장육부 할 때 장자가 붙은 것은 음이고 차 있다. 부는 차 있다가도 비어낸다. 대장 비어 있을까요? 차 있을까요? 비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양장부입니다. 양장부. 대장이 차 있으면 뭐예요? 변비지 뭐 변비. 그죠? 위도 마찬가지고. 오면 방아를 찧어서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양입니다. 양. 근데 폐, 허파, 차 있죠 항상? 그런 건 다 음장부라고 얘기합니다. 곡식도 이제 보리는 음이에요. 쌀은 양이고. 그래서 따뜻한 이밥. 따뜻한 이밥에 소고기 국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보리는 좀 차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시원한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물 먹을 때 보리차를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보리는 차기 때문에 이렇게 볶아요. 볶으면 찬 기운이 좀 날아가겠죠. 보리차 대용으로 쓰는 건 다 볶은 보리차를 쓰지 그냥 보리를 안 쓰잖아. 그죠? 찬 기운을 좀 날려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쌀도 이제 우리가 따뜻한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문으로 기자를 쓸 때도 보세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 쌀미자가 들어갑니다. 기자에. 쌀미자가 들어가잖아요. 밥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 몸을 많이 안 쓰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쌀미자도 보면 이게 8, 10, 8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88번의 공정이 들어가야 쌀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88번째 생일을 미수라 그러잖아요. 미수. 이런 건 좀 미수연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어봤죠? 88이니까 88 생일을 미수연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냉수, 온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나가지 말라고 꼭 이렇게 밥 뚜껑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로 덮어놨단 말이에요. 따뜻한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밥 먹으면 별로 그렇게 우리 몸에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려면 따뜻한 밥보다는 찬밥 먹는 게 좋아요. 칼로리가 낮습니다. 더. 보약에서도 여자분들은 주로 먹는 것이 사물탕이에요. 이건 여자분들은 피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피. 생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탕을 주로 먹습니다. 4가지 물건이거든요. 사물탕. 여자들의 보약의 대표가 사물탕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기운이 많이 딸려요. 기운이. 그래서 사군자탕을 많이 먹습니다. 사군자탕. 사물탕, 즉 피를 보호하는 대표약이 숙지황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것이 인삼입니다. 인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그래서 갓을 쓰고 상투를 틀고 여자는 칠폭 치마를 입어서 땅의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쌀볼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얘기했던 여자분들 이렇게 사물탕에 백작약, 숙지황, 천궁당기 이런 것들이 바로 혀를 보호해주는 것들이고요. 남자들은 기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인삼, 복령, 백출, 감초 이렇게 해서 사군자탕을 주로 먹습니다. 그럼 이거 2개를 합치면 8개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팔불탕이에요. 팔물탕에다 황계하고 육계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전대보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음과 양을 조화시키는 약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인삼하고 숙지향이 주로 들어가서 만든 한약재가 바로 경옥고입니다. 좀 비싸죠? 경옥고보다 이제 요즘 이제 공진단이라는 것도 이제 뭐 많이 알려져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홍삼, 그러니까 인삼은 이제 말려서 찌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홍삼이라고 그러거든요. 홍삼이나 인삼 살 때 이렇게 나이테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홍삼을 따리면 이렇게 새카맣게 나와야 됩니다. 물만 먹고 딱 따려도. 물만 넣고 따리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파는 거 뭐 이런 게 많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제품의 그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뭐 이런 제품을 많이 팔아요.
뭐 공진단도 뭐 여러분들 아는 공진단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노경. 노경에도 이제 분골이 있고 상대, 중대, 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골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분골.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었고 당기 들어가는 거고 산수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향이거든요. 사향. 이 사향이 이제 비싸고 그래서 이제 비싼 거예요. 근데 뭐 중국에는 이제 가짜도 이렇게 털을 막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사향노루 배꼽이거든요. 사향노루 들어보셨죠? 사향노루 천연기념물입니다.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못 잡고. 그래서 이 사향 대신에 이제 침향이라는 것을 써요. 그 침향도 되게 좋은 약재입니다. 이렇게. 또 목향이라는 약재도 쓰고 그래요. 흥진단 만들고 그럴 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들어가면 되게 비싸죠. 자, 이건 뭐예요? 할미꽃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이렇게 좀 인문학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얘가 꽃이 피면 이렇게 변해요. 꼭 할머니 머리 같잖아. 그죠? 집에 있는 할머니 머리. 그죠? 그래서 이걸 백두옹이라고 부릅니다. 할미꽃을. 한의학에서는. 흰 머리에 늙은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할머니 머리 이런 거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죠? 이렇게 지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갈등 사회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사회 뭐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이 있다. 여야 간의 갈등이 있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갈자가 칙 갈자입니다. 그래서 칙차를 갈근 차라 그러잖아요. 갈근 차. 예. 이건 등나무 등자예요. 등나무. 근데 칙은 나무를 감고 올라갈 때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고 올라가요. 칙은 주장하죠. 야,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는 오른쪽으로 감는 거야. 이렇게. 근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 등나무 뭐라 그래? 야,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왼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것이 맞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칙 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누가 갈등이 있다 없다 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화합하는 차를 먹으면 좋겠죠. 쌍화가 서로 화합하는 차잖아요. 쌍화탕, 쌍화차 이런 거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까 태극 사상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이 지폐에는 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돈에다 우주를 넣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이렇게 세종대왕이 있고 1월 오봉도라 그래서 이게 음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열린 날은 개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가 열린 날을 기념해서 노는 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단한 나라죠. 그죠? 우주가 열린 날을 놀잖아요. 기념하잖아요. 뒤에서는 이렇게 보현산 천문대도 있고요. 혼천에도 있고요. 보현산 천문대도 있고 혼천에도 있고 이거 별자리입니다. 별자리. 여러분들 10,000원짜리 꺼내서 잘 안 보셨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별자리입니다. 하늘의 차례대로 별자리를 그려놓은 거다. 그 우주를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돈에다가도. 그 우리는 우주를 품고 삽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천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홀로그램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아주 격찬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청와대 또 경복궁을 할 때도 이 원리에 의해서 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음양오행으로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청령 우백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거 북악산이고, 이제 얼마 전에 개방했죠? 여기에 이제 경복궁이 있고, 이제 청와대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음양오행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문을 지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문을 지은 것도. 그래서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 그러고, 서대문은 돈의문이라 그러고, 남대문은 숭례문이라 그러고, 그러는 거고, 북대문 옛날에 홍지문이라고 있었어. 홍지문. 이 지자가 들어갑니다.
이걸 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은 오상이라 그래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인, 의, 예, 지, 신. 항상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5개를. 이게 합쳐진 게 동, 서, 남, 북, 중앙이에요. 그래서 동대문에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흥인 지문인데 요 지자가 들어가는 건 또 이유가 있어요. 흥인문이에요. 동대문에서. 서대문은 의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돈의문 지금 없었습니다. 터만 있지. 남대문은 예자가 들어가서 숭례문이에요. 근데 얘는 남쪽이니까 불이잖아요. 불.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숭례문은 불이니까 잘 타라고 간판을 할 때도 세로로 씁니다. 숭례문은 이렇게 세로로 써요. 불이니까 불기우니까. 그래서 불 탔잖아요. 남대문. 그죠? 저번에. 북은 홍지문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자가 들어가요. 지혜 지자를 씁니다. 지혜 지자. 그런데 북대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서 폐쇄시켜요. 그래서 옆에 숙정문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럼 중앙에 있는 것이 뭐예요? 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각입니다. 이걸 종각이라 그러죠? 종이 달려있단, 그래서 종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12월 31일 날 0시 되면 종 땅땅 치잖아요. 그죠? 종각에서, 보신각에서. 종이 달려있는 거리라서 종로라 그러는 거예요. 종이 달린 누각이라서 종각이라 그러는 거고, 보신각이 다 같은 말이죠. 이거 다 음양오행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흥인지문을 이렇게 내자로 쓰죠. 이건 또 이유가 있어요. 홍지문 이렇게 쓰고요. 숙정문이고 숭례문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썼잖아요. 그죠? 돈의문, 종각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정 동쪽에 있는 나루터가 바로 정동진입니다. 여러분들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러 가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이 정남진인데 거기가 장흥이에요. 지금 장흥. 그럼 정서진도 있겠죠. 그죠? 뭐 말리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인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북진도 있겠죠. 그 중광진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입니다. 근데 사람들 뭐 대문이 국보 1호냐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고 요거다 이거예요. 예. 보물 1호가 동대문이거든요. 이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싸가지가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인의 예지를 갖춰야 인간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인, 의, 예지 이 4가지가 없다. 그것이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재는 이제 작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사상 체질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요즘은 카메라로 딱 비치면 그 사람이 태양인인지 태음인인지 소음인인지 소양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음양오행입니다. 이렇게 음양오행에 대해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의학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간, 담은 목입니다. 또 심장, 소장은 화예요. 그래서 이 색은 파란색입니다. 목이라는 것은. 또 동양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왕이 되는 걸 세자라 그러죠. 세자가 머무는 것이 바로 동쪽에 세워놔서 동국마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는 심장 소장이에요. 심장 소장. 그래서 이 간담은 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간담은 목이기 때문에 나무는 쭉쭉 뻗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은 70%를 잘라내도 금방 자라요. 간 이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쭉쭉 뻗어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푸른색이고 봄을 뜻하고 산의 모양은 뾰족합니다. 산의 모양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숫자로 얘기하면 3하고 8입니다. 3하고 8. 그럼 여러분들 5일장 지을 때도 5일장이 있을 때도 우리 동네가 삼각형의 모양의 산이 있다면 3일 8일이 장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 없는 곤룡포가 파란색입니다. 우리 동쪽이고.
그래서 청와대가 파란색으로 귀화를 지은 이유를 알겠어요? 왜 청화가 뭐야? 푸른 기와집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는 목의 나라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 화는 심장 소장이에요. 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 따뜻한 장기는 암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암에 걸린 장기들 보면 다 차요. 여러분들 심장에 암이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또 소장에 암이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없습니다. 소장암. 내가 들어보기로는 그 무슨 그 연예 그 기획사 부인이 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발표는 났지만 잘 없어요. 따뜻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이건 붉은색이고요. 남쪽이고 예를 나타내기도 하고 산의 모양은 막 이렇게 불꽃 모양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월출산이라든가 계룡산도 약간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 집단이 많아요. 무당도 많고. 이런 데는 2일, 7일이 또 장날이기도 해요. 그 다음 토는 비위입니다. 비위. 흑토자수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 다음에 산의 형태를 보면 평평합니다. 이게 왕이 나오는 산이기도 해요. 5일, 10일이 장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금은 이제 흰색이고요. 폐대장입니다. 폐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흰색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무, 도라지 이런 거. 그죠? 배 이런 거. 하얀색이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산의 모양은 종의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 모양, 철모 모양, 장군이 나타나고 또 돈이 버는 자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숫자로 얘기하면 4일, 9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는 이제 신장 방광을 얘기해요. 신장 방광 이렇게. 그 다음에 검은색이고 그래서 신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검은 콩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다면 검은 깨, 검은 콩 이렇게 먹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하고 6이라는 숫자가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이 있는데, 자, 앞에 보시고, 아니, 이쪽 보시고, 주먹 쥐시고, 자, 내가 손을 내릴 테니까 힘을 주세요. 힘을 줘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앞에 보시고. 이쪽 손이니까. 자, 파란색 보세요. 지금 파란색 띄었죠? 손 올리시고. 자, 힘 주세요. 파란색 보면서.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보세요. 자, 이렇게 파란색 보니까 어때요? 힘이 빠지죠? 파란색이 나한테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봅니다. 빨간색. 자, 빨간색 보시고. 자, 힘 주세요. 안 내려가죠? 힘 주세요. 안 내려갑니다. 빨간색은 본인한테 기운이 잘 맞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보시고, 힘 주시고, 힘 주세요. 힘 줘보세요. 이건 더 힘이 없어. 그죠? 노란색. 본인한테 안 맞는 색깔이에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 보시고, 힘 주시고, 안 내려가요. 힘 주시고, 안 내려가요. 흰색도 괜찮아요. 옷을 입을 때 어떤 색깔 입어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마지막. 자, 힘 주시고, 별로 안 좋아요. 힘 주시고, 검은색 보세요. 힘 주시고, 힘 더 없어요. 그죠? 아까 무슨 색이 맞았어요? 파란색하고 흰색? 빨간색. 빨간색? 네. 자, 들어가시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칼라 테라피라는 치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음양오행이 잘 맞는 것이 김밥입니다. 김밥. 김밥은 음양오행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김밥 음양오행이 뭐라 했어요? 이 청색. 그죠? 파란색 뭐가 있어요? 시금치 있잖아요. 시금치. 그죠? 그 다음에 적색. 빨간 거 뭐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당근. 그죠? 노란색. 뭐가 있어요? 단무지. 단무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흰색 있어요. 흰색. 뭐예요? 쌀이잖아요. 밥. 그죠?
검은색이 있습니다. 검은색. 뭐예요? 김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목, 화, 토, 금, 수, 오행, 음양 오행이 다 갖춰져 있는 음식이 바로 김밥입니다. 그래서 김밥집이 엄청 많은데 잘 안 망하죠. 다른 거에 비하면. 그죠? 그럭저럭 다 먹고 살아요. 아직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디 갈 때도 김밥 한 줄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양 오행이 다 갖춰진 음식, 완벽한 음식은 바로 김밥입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1월 오봉도예요. 임금님 뒤에 있는 병풍이죠. 그죠? 1, 태양이잖아요. 월, 봉우리가 몇 개인가 보세요.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양. 이 5개는 오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 오행도. 그래서 1, 월, 봉우리가 5개에서 오봉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 병풍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성계는 이렇게 파란색 권룡포를 입는 거고, 청와대가 파란 이유를 알겠죠. 또 목의 나라니까 뒷산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것이 다 음양 오행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뾰족한 산. 이런 데는 이제 동네 선비가 많이 태어나는 산입니다. 이렇게 선비가 이런 산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화죠, 화. 불처럼 보이죠, 막 그죠? 불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불꽃처럼. 이게 화산입니다. 목화, 토금수 중에 이건 끝에가 평평하죠. 이건 왕이 나오는 자리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보면 이 천생산성이라고 있어요. 이 산입니다, 이렇게. 네. 평평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종 모양이죠, 종. 또는 뭐 이거 헬멧 모양, 그죠? 부귀를 갖다 주는, 부자가 된다는. 이것도 경남 의령의 난강의 솥바위라는 이 정암이라는 동네거든요. 솥발 정자에다가 바위 암자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정암을 대상으로 20리 안에 부자가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의 이병철 생가, 효성, 이것도 효성, 이건 삼성, 조홍재 생가, 이거는 옛날에 금성이었거든요. 지금 LG지만 이 생가가 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20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면 그냥 뭐 여행 삼아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구경할 수 있어요. 이병철 생가 이런 데는. 이건 수입니다. 수. 그죠? 물결이 흐르는. 이런데 이런 산이 있으면 이 밑에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 땅의 기운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마곡사에 가면 이런 터가 있어요. 그냥 여행 삼아 가보세요. 뭐 시간도 이렇게 경락과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시간도. 근데 뭐 시간상 이것까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의 기운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거고, 화의 기운은 흩어지는 거고, 토의 기운도 마찬가지, 금의 기운은 수렴하는 거고, 수의 기운도 수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이건 간에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녹색이고 빨간 거는 심장, 소장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적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심장병이 많이 없다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비위에 좋은 거죠. 노란색들. 단호박, 오렌지, 당근, 카레 이런 건 비위에 좋은 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이건 하얀색은 폐대장에 좋은 거예요. 양파, 도라지, 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장 관광에 좋은 건 검은색들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뭐 이런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책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경락 경혈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다 녹아서 있다. 그래서 상생상극이라는 것도 음양 오행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음양 오행에서. 그래서 간은 심장을 도와주고, 심장은 토를 비위를 도와주고, 비위는 다시 이게 잠깐만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토생금. 그러니까 폐대장을 도와주고, 그죠? 폐대장은 다시 신장하고 방광을 도와주고, 신장하고 방광은 간을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화, 토, 금수가 같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목은 화를 도와주고, 화는 토를 도와주고, 토는 금을 도와주고, 금은 수를 도와주고, 수는 다시 목을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죠. 상생, 그죠? 근데 치는 거 이렇게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상생작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림자 짓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름 지을 때도 다 여기서 이 상생의 원리를 가지고 돌림자를 짓습니다. 이름 지을 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상극은 서로 치는 거죠. 치는 것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예. 상극은 꼭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토를 쳐요. 그래서 간담이 강하면, 간하고 담이 실하면 비위를 이렇게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는 흙을 딱 제압하고 살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아요. 또 홍수가 나면 뭘로 막습니까? 흙으로 막잖아요. 이렇게. 그죠? 또 심장, 불이 나면 뭘로 꺼요? 불로 끄잖아요. 물로 끄잖아요. 불이 나면. 그죠? 그래서 수극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 불을 제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금, 쇠를 녹일 때는 뭘 이용해요? 불을 이용하죠. 불. 그죠? 불로 쇠를 녹인다. 그래서 화극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뭘로 쪼개요? 도끼로 쪼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극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폐 대장이 강하면 간담을 친다. 그러니까 폐가 강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간이 강하면 태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죠? 비장이 강하면 소양인이라 그랬잖아요. 방광, 신장 방광이 강하면 소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극하는 관계예요. 사상 체질이라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음양오행과 우리 몸에 미치는 또 장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